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러시아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 사실인데요. 심지어 어제 21일 푸틴 대통령은 부분적 동원령을 내린다는 발표를 해 국제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현재 예비역인 시민만 대상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학생은 소집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 수천만 예비군 중 극히 일부가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동원령 발표와 함께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에서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 내부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로 향하는 항공권이 동나고 러시아 증시가 급락하는 등 극심한 혼란의 조짐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최대 여행 플랫폼에서는 이날 모스크바를 출발해 튀르키예 이스탄불, 아르메니아 바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등 러시아인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들로 향하는 항공편은 푸틴 대통령의 TV 연설 직후 불과 몇 분 만에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스크바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향하는 항공권은 최저 가격이 러시아인 월 평균 임금의 약 5배인 30만 루블, 한화로 689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구글에서는 인기 검색어로 러시아 탈출하는 법이 오르기도 해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불안함은 이미 국제사회로도 번지기 시작한 듯 보이는데요. 형제라고 부르던 중국으로 향하던 가스관을 잠가버린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가스프롬의 이번 가스 공급 일시 중단 결정은 예정된 점검 작업을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글 때도 같은 이유를 들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양국의 기류가 달라진 것을 보이는데 왜 갑자기 러시아는 중국으로의 가스관을 잠근 것일까요? 이유는 중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했던 가스를 유럽에 되팔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20일 현지 시간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통한 중국에 대한 가스 공급을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편 가스프롬은 중국 석유 천연가스 그룹 CNPC와의 계약에 따라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 가스관을 통해 공급받는 가스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여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 가스관을 통해 2020년 41억 세제곱미터, 2021년 104억 세제곱미터에서 올해는 200억 세제곱미터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은 사실 가스의 양은 문제가 아니며 중국이 러시아의 가스를 유럽 국가들에 비싸게 팔아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등 유럽 언론에 따르면 중국 LNG 회사들은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상승에 대응해 해외 시장으로의 공급을 늘려왔는데 중국은 올해에만 400만 톤의 LNG를 해외 시장에 판매했으며 이는 올 상반기 유럽 가스 소비의 약 7%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LNG 중개기업 조보그룹은 1억 달러 상당의 LNG 화물을 어느 유럽 바이어에게 판매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는데 중국 최대 원유 정제사 시노펙 그룹 또한 잉여 LNG를 국제시장에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 언론은 시노펙이 해외에 315만 톤의 LNG 화물을 팔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의 가스관을 잠근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러시아가 중국의 등을 돌린 이유는 얼마 전 있었던 양국의 정상회담일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15일 러중 회담에서 시 주석은 러시아의 우려되며 세계에 안정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사태 종료를 촉구하는 뜻을 보였습니다. 결국 중국이 끝까지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자 이내 러시아가 등을 돌려 가스관마저 잠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푸틴 대통령의 행보가 심각한 모습을 보이자 국내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 방산 수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중국 가스관을 잠근 이후에 중국이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에 대판 사실이 포함된다면 한국 방산 유럽 수출도 러시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한국은 1991년 구소련에 빌려줬던 14억 7천만 달러를 러시아로부터 무기로 대신 지불받았습니다. 1995년 시작된 1차 불공 사업 당시 T-80U 전차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대전차 유도탄과 공격용 헬기 등 최신의 무기를 러시아는 한국에 제공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당시 러시아군 무기 도입에 거부감을 지녔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친한 데다가 한국의 동맹인 미국과 냉전 구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 방산 위상의 시초가 불곰 사업 당시 도입된 러시아제 무기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과거 사실 때문에 한국은 방산 대규모 수출의 시작이 된 폴란드 수출 당시 상당한 갈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현재는 국산화된 기술이 대다수이지만 결국 시초는 러시아제 무기이기에 북한 문제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걱정을 했던 것이죠. 이에 폴란드 방산 수출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폴란드와의 교류에 국한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또 있는데요. 이미 폴란드는 한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하는 아즈, 크랩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한국의 의도는 아니긴 했지만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폴란드가 아즈 크랩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승인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무기 요청을 했을 당시 지원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을 보면 한국이 러시아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처럼 러시아제 무기에 영향을 받은 국산 무기의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질수록 일각에서는 혹시 모를 러시아의 행보에 주목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한국이 그러한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무기 지원 요청을 거부한 것은 그것이 다른 나라가 아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폴란드와 이집트같이 아예 외국으로는 수출입이 가능하지만 러시아와 대립하는 우크라이나이기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과 러시아는 불곰 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 간의 군사기술 분야, 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 방산은 DNA가 되었던 러시아 방산을 뛰어넘은 지 오래된 듯 보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방산의 희비가 교차됐던 첫 번째는 바로 인도의 복합 비호 선정이었는데요. 당시 인도에서는 개량형 퉁구스카를 내세운 알마즈 안테이와 판치르 S1을 내세운 툴라까지 러시아 업체 두 곳이 함께 경합하고 있었으며 러시아제 무기를 사용하던 인도가 러시아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하였기에 한화 디펜스 시스템 선정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러시아는 인도에 재검토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뉴델리에서 열린 양국 군사기술협력회의에서 자국 업체 탈락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냈고 인도 정부에 재평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인도 국방부는 러시아도 업체가 시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인도는 러시아에 공중금융기, 항공모함용 미그 29K 등을 도입해 운용했지만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뒤 외신들은 러시아 무기의 거품이 사라졌다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 러시아는 점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가는 모습인데요. 얼마 전 시진핑 주석과 인도 모디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사태 종료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에 이어 북한 무기를 도입했다는 사실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2일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정보와 함께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발했으며 심지어 우리는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며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